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효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는 어떤가요? 미래의 꿈을 향해 현실에 집중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바깥 날씨는 태풍이다, 홍수다 그동안 많이 어수선했지만 이런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꿋꿋한 마음의 날씨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조성희 대표님의 더 플러스 이 책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러스 조성희 지음 유영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1%의 부의 시크릿을 더하는 17가지 법칙에 대하여 더 플러스에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거나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당신은 충만하게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삶에서 매 순간 느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여러분들은 부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가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또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뜻밖에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어떨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석자들의 대답은 되게 비슷하다.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연락하면 어떡하죠? 돈이 많아지면 남편이 바람 피울 것 같아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질 거예요. 돈을 관리하기도 부담스럽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죠? 있다가 없으면 그게 더 괴롭잖아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처럼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자에 대해 내 안에 부정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는 의미다. 한쪽에서는 돈이 많으면 풍요롭고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친 듯이 일만 해야 하잖아. 건강이 악화되잖아 라고 외친다. 한쪽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최고의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찾아오면 어쩌지? 라고 말한다. 이렇게 모순되는 메시지들이 내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망설이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우주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내주려고 대기하는 존재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도착하도록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깊이 믿고 확신할 때 당신은 우주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마치 카탈로그에서 딱 집어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는 당신이 주문한 것을 보내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당신의 잠재의식 속 머니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치길래 부자가 될 기회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속물이다.
부자는 행복하지 못하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주는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도와주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자신이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간다.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그들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돈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너무나도 쉽게 그에게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비친다. 마치 신의 손이 그들만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기억하라.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다. 신은 마음과 몸이 풍요로운 사람을 통해 신의 뜻을 더 쉽고 빠르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 역시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가난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시절 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가정 환경 탓, 가난 탓으로 돌리며 왜 하필 나야? 하느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안겨주십니까? 왜 이러세요? 라고 외치며 원망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가슴에 가득했다. 피해 의식이 많았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돈에 관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환경에서 흡수하고 배운다. 어린아이의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눈에 비치는 이미지들,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아이디어들이 활짝 열린 잠재의식에 스펀지처럼 모두 흡수된다. 그렇게 여과되지 않고 들어간 모든 아이디어가 고정되고 그것이 모여 습관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도 형성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아상이 이때 모두 형성되는 것이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들, 생각의 틀이나 개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건화된 패러다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재정적인 생활, 사회적인 관계 등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다. 어릴 때 형성된 프로그램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콕 박힌 정보들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찌질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어릴 때 주위 사람들에 의해 당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자아상일 뿐이다. 당신은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나 또한 처절한 가난과 쪼들림을 오랫동안 경험해 봤기에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안다. 그 괴로움을 알기에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자.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에 빠져 생활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 한강이 마르더라도 당신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 마인드파워 수업을 들으러 온 30대 여 사장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그녀는 25살 때까지는 돈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대를 갓 졸업했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닥쳤다. 어머니 사업이 부도가 나서 8억 원이라는 빚더미를 안게 된 것이다. 집에 차압딱지가 붙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황망하게 안고 나온 강아지들 이마에도 빨간 차압딱지가 붙어 있었다. 황망한 상태에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친한 언니가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점집이 있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함께 갔다. 금수저로 태어난 친한 언니에게 점집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별탈 없이 살겠네. 돈이 무지 많아. 한강에 물이 말라도 당신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사주를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는 한동안 침묵한 뒤 말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사주에 돈이 없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찾아간 그곳에서 그녀는 절망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친한 언니는 다시 도전해보라며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서 빌려줬다. 인생의 가장 깊은 안목 속에서 이번에도 망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올인해서 다시 도전했고 기적적으로 1년 만에 8억 원의 빚을 다 갚았다. 게다가 나중에는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너무 간절했던 때 그 점집 아저씨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을 되짚어 바꾸어 버렸다고. 함께 간 언니에게 한 말을 자신에게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며 되낸 것이다. 한강에 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새겼다. 실제로 그대로 되었다. 오래전 이 스토리를 공유해준 그녀에게 감사하며 당신에게도 그녀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 점집에서 한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깊이 새긴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힘들다고 점집 같은 데 가지 말자.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 더 외치자.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이 글을 훔쳐서 마음속에 새기길 바란다. 부는 축복이다. 이 글을 듣는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다. 한강에 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자. 한강에 물이 말라도 너 인생엔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너는 축복받은 존재야. 너는 부자로 태어났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눈을 보며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에게도 그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밥 프록터에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들었던 내용 중 놀랍고도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 이 세상 단 1%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약 96%를 벌고 있다는 통계 결과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99%가 세상에 있는 단 4%의 돈을 나눠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닌가? 축복받은 1%에 해당하는 사람과 99%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돈의 96%를 차지하는 것일까?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만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 부를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금세 되찾는다. 내적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 1%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다른 점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이 1%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이 세상에 단 1%의 사람들만이 생각을 한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내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 창조적인 생각인지 과거의 기억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체계에 기반을 둔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인지 인생에서 보이는 결과를 바꾸고자 한다면 원인이 바뀌어야 한다. 즉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은 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보이지 않는 땅속 사과 씨앗이 보이는 땅 위 사과 열매를 창조한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보이는 결과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일까? 외적인 것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적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겉보기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아주 심플한 듯 보이지만 썩 쉽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배우지 않았다.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삶에서 연습을 해봐야 한다.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진리는 간단하다. 지금 처한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단련시켜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가난하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되겠어 라고 선택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요. 비빌 언덕이 많은 친구를 부러워하고 자기 변명 속에 한탄하며 살아간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뀐다. 그렇기에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가난하게 죽는 것은 100% 나의 책임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엑스트라의 삶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이 있다. 나의 선택에 따라 그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단 하나의 놀라운 멋진 삶은 바로 내가 창조하는 삶이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들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자.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내 운명의 선장임을 기억하자. 이제 담대히 노를 저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마인드 컨트롤이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인드는 무엇일까? 마인드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생각을 이미지화할 수는 없다. 마인드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가 마인드에 대한 다른 그림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굉장히 혼란을 느낀다. 그래서 마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마인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위쪽은 의식이고 아래쪽은 잠재의식을 나타낸다.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의식에서 입수해서 분석하고 판단한 뒤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한다. 아래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곳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기억과 경험의 창고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습관, 편견, 믿음 체계가 존재하는 곳이다. 의식과 달리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을 선택할 수 없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거부할 수 없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든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인다. 의식이 선장이면 잠재의식은 선원이다. 선장이 난 부자다 라고 넣어주면 선원이 yes sir 난 부자다 라고 받아들이고 선장이 난 뭘 해도 못한다 라고 넣어주면 선원이 yes sir 난 못해도 못한다 라고 받아들인다. 의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생각이든 선택할 수 있다.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무엇이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이 이미지를 체화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행하는 마인드 파워 수업에서는 이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트레이닝한다. 제대로 이해해야만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는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루에도 오만 잡다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내 감정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바뀐다.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포를 떼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진동이 매우 빠르다고 한다. 반면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포를 떼서 보면 진동이 매우 느리다고 한다. 멋진 진동 상태에 가능한 한 자주 길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싫다면 자신의 진동을 바꿔야 한다. 이 세상 만물은 진동한다.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진동이 같은 것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겨서 일어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는 이 진동 법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행동의 진짜 원인은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인드에 있다. 따라서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줘서 결과를 바꾼다. 쉽게 말해 우리가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 자신이 생각한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거나 부족과 결핍에 집중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을 계속 벌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내 감정을 부정적인 진동 상태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현상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던 것이다.
왜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쳇바퀴를 도는 기분일까에 대해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돈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곧바로 가난이라는 개념을 떠올린다. 마음속에 형성된 개념은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풀이된다. 바로 그런 생각이 가난한 상태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은행 잔고나 판매 실적, 건강, 사회적인 지위 등은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온 모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지금껏 당신이 가지고 있던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신념이란 무엇일까? 믿음을 넘어선 확신, 마음속에서부터 아는 상태가 바로 신념이다. 잠재의식은 신념에 반응하기 때문에 신념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했고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당연히 부자가 되리라는 것을 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순간에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일이 잘 풀릴 것임을 고요하게 확신한다. 애쓰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고요한 확신이 다시 그에게 풍요를 안겨준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육체 모든 기관의 나쁜 곳을 찾아내고 고치는 방법과 수단을 알고 있다. 이미 잠재의식이라는 초기의 숙련공을 데리고 있으니 최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숙련된 수리공이라도 일하는 도중에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다면 작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 잠재의식 역시 마찬가지다. 세세한 일이나 수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결국 원만하게 끝나리라는 것을 미리 느끼면 된다. 즉, 잠재의식에 완전히 맡기라는 뜻이다. 지금 당신의 소망이 달성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고 태평하게 가져라. 당신의 부에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행운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부와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자.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행운을 끌어들이는 행동이다. 잠재의식은 감정에 반응한다.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생각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내가 선택한 생각이 내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좋은 감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쁜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자. 생각의 전환은 단 한 번의 연습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 되고 당신은 비로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진정한 행복한 주체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진다. 그 선택을 하고 결단한 순간부터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에 따라 모든 상황이 바뀌어 간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자신의 삶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접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마인드 파워를 이해하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자. 마인드 파워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억하라.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당신의 인생이다. 사는 것을 연습으로 낭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기에 당신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한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당신이 선택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의 상태를 살피면서 기쁜 감정을 자아내며 그 기쁨 속에 행복감 속에 살아간다면 잠재의식도 서서히 변화되면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늘 기쁨 속에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